자,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과 신고입니다. 자, 교재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꽤 높습니다. 90%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조금 복잡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과세 표준이 뭐냐? 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나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가하고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하는데 부가세를 더한 금액, 여기서는 일단 일반 사업자를 기준으로 일단 보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들어간 자, 매출액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공급가액은 다음이 가액을 말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거는 판매로 본다 해서 자, 시가로 합니다. 폐업한 경우도 재고자산 아직 팔리진 않았지만 언젠가 팔겠죠. 대신에 뭐 제값 받고 팔겠어요. 근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요게 굉장히 헷갈려 하니까 시험 문제도 출제위원은 또 즐겨냅니다. 자, 우선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 일반적으로 물품 판매 대금, 부가세 뺀 물품 판매 대금, 자, 그 다음 요금, 수수료, 이러한 것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이게 가장 대부분이죠. 그 외에 여기에다가 더 포함한다 그러면 더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매출액으로 봐라 하는 것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해서 할부 판매하게 되면 이자가 붙죠. 물론 무이자 할부 판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부 판매할 때 이자를 조금씩 붙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건 판매에서 얻는 수익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를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받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받아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것도 매출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맥주, 소주에 보면 세금 엄청 많이 붙죠. 주세. 그 다음에 1000cc 이상 그 차들 보면 고가품들은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좀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모든 세금은 물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담배, 뭐 소주 같은데 맥주에 다 들어있죠. 그거를 일단 매출액으로 신고는 하고 나중에 그 세금은 국가에 반납을 하겠죠. 그만큼 그거는 나중에 다 빼줍니다. 일단 신고할 때는 요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그다음 마일리지, 항공사 같은 경우 마일리지로 결제해서 비행기 타는 경우 있죠. 돈 주지 않아요. 항공사 입장에서 돈 안 받았으니까 매출액으로 안 잡을게요. 용납 안 됩니다. 왜? 그거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매출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한 것도 매출액으로 한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매출액으로 잡아서 과세 표준이 된다. 단 그 금액에서 요거는 뭐예요? 차감 해도 된다라고 봐주는 게 있습니다. 요 많이 차감할수록 어떻게? 부가세는 적게 내겠죠. 자, 아까 말했지만은 보통 우리 전표 끊으면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부가세를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순수한 부가세가 없는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순매출액 구할 때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 요거 다 빼죠. 그 공식대로 요것도 다 뺍니다. 빼고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 여러분들 소주병 마신 거 가져가면 그 몇십 원 빼주잖아요. 그거 매출액에서 요거는 빼줍니다. 왜냐하면 돈 돌려주니까 누가 돌려주겠어요? 소주 회사에서 돌려주니까 그럼 매출액에서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자, 용기 대금 빼줘야 됩니다. 포장 비용 요것도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시험 나왔어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 요거는 어떻게 판매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나면 그만큼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매출액에서 뺍니다. 자, 근데 도달한 후에 한 거는 그건 그쪽 잘못이죠. 그쪽에서 보관 잘못하고 뭐 도난당하고 그런 거는 이쪽에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차감을 자
멸실 도달하기 전에 것만 차감을 해주고 도달한 이후에는 차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보면 팁 박스 있죠. 또는 뭐 팁 포함해서 얼마 딱 결제하죠. 그 팁은 나중에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도 카드 결제하고 나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그래서 요 봉사료는 회사 호텔의 매출액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차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공공보조금, 이거는 뭐 보조금 줘놓고 또 세금 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감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자는 할부 이자 받은 거는 매출액으로 본다 그랬지만 연체이자. 이건 회사가 손해본 거잖아요. 제때 납부를 안 해가지고 할부금을. 그래서 연체이자 붙은 거 요거는 손해본 거기 때문에 그 이자는 받아도 이거는 매출액으로 보지 않고 차감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애매한 게 나와 있죠.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과세 표준에서 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손이 생겼어요. 못 받게 됐어. 그러면 그 대손 안에는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과세 표준이 아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쭉 오다 보면 요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 표준에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설사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뺄 거니까 여기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그 못 받게 된 돈 외상값 그 매출이 있겠죠. 매출은 일단 과세 표준으로 해라. 나중에 빼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과세 표준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이런 것도 과세 표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두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322페이지에 확인학습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항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매출 할인, 매출 내누리면 매출 한 200은 순매출액 구할 때 이거는 뭐예요?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매출액에서 빼는 거. 자, 이거는 차감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감 아니고요.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이자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그 다음 재화 용역이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차감하는 항목이라 그랬죠. 자, 되돌아가서 볼까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이자는 더하지만 연체이자는 어떻게 차감한 항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차감하는 항목 그거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딱 열어보면 여기 쫙 과세 표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 계산하는 거 여기를 참고로 보면서 해도 돼요. 자, 다음 자료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선 세금 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1,000만 원, 영세율 4천만 원. 0%니까 부가세는 제로지만 매출액 신고는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매출입니다. 해외 간접 수출이든 직접 수출이든. 자,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영세율이 400만 원 포함됐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한 거는 600.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영세율 여기 보면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4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국내 매출이고 기타는 우리가 해외 직접 수출을 할 때 여기 입력하는 겁니다. 자, 두 개 합치면 1,0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매출액. 신용카드로 돈 받고 판 거예요. 신용카드 결제 받고 물건 준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뺀다 그랬죠.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안 적습니다. 여기에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요것도 부가가치세는 여기. 자, 그래서 1,100만 원에서 부가세 1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럼 과세 표준은 6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다 합치면 1,100만 원이
과세 표준. 부가세를 과세하는 부과하는 기준 매출액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 과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 자, 보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에서 교부한 제품 매출 과세 표준 당연히 들어가죠. 2,805만 원입니다. 공급 대가. 요 계산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 부가세가 더해진 거죠. VAT라고 합니다, 보통. 더해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이라 그러면 부가세는 몇 프로예요? 부가세는 10%죠. 이게 1이 아니고 원래 금액 있고 여기에 부가세 10%, 0.1 더해진 게 이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1.1이죠.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나누기 한번 해보면 돼요. 2,805만 원 나누기 1.1 하면 원래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볼까요? 나누기 하면 2,550만 원. 2,550만 원이 원래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 그러면 255만 원. 이거 더하면 2,805만 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계산할 때 부가세 포함 얼마입니까? 하면 2,550만 원 곱하기 1.1.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거꾸로 원래 금액을 알고 싶다. 그럼 나누기 1.1. 요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세요. 지금 이 밑에 풀이에는 요거를 거꾸로 해놨어요. 110분의 10 해서 매출세액 255만 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자, 요거 풀이 나온 방식이 쉬우면 나누기 곱하기 110분의 10 해도 되고 아니면 나누기 1.1. 저는 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2,550이니까 부가세는 10% 255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할 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금액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는 255만 원이죠. 자, 그다음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원재료 매입에, 이건 매입 자료입니다. 이건 매출 자료고. 자,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뺄 거예요. 30만 원. 이거 매출세, 얘는 매입세액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신용카드에 의한 제품 운반용 소형 화물차 구입 1,500만 원. 자, 소형 화물차는 몇 cc 상관없습니다. 승용차가 문제지. 그거는 1000cc 이하라 해야 되는데 화물차니까, 아니면 승합차는 9인승 이상, 카니발 같은 거 이런 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별도 그럼 1,500만 원에 150만 원이죠. 10%니까. 그러면 요 180만 원은 뺄 거고요.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거래처 선물 구입, 이건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55만 원에서 18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자, 그래서 빼면 75만 원? 75만 원이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75만 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설명. 자, 나누기 1.1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110분의 10 해도 25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나누기 1.1 하면 원래 원금액 여기에 다시 10% 25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매입세액은 아까 요거 3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거래처 선물 구입비는 불공제. 그래서 납부세액은 255만 원에서 매입세액 빼면 75만 원, 이렇게 풀이를 거기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자, 매출액 계산해야죠. 자, 총 매출액 1,000만 원. 그러면 매출액률이 요건 뺀다 그랬죠. 뺍니다. 그러면 200만 원 빼면 과세 여기 800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총 매입액.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고 공제 받을 거죠. 신용카드 발행 공제, 대손금 요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이게 과세 표준.
및 매출세. 과세표준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이고 대손세 가감이 있는데요. 요거는요. 여기 여러분들 화면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입력 못하게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여기가 바로 세액짜리거든요. 부가세. 부가세 입력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안 들어간 순수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손세 가감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 부가세가 나오겠죠. 10%. 거기에 대해서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신용카드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신용카드 발행 공제. 이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현금 내면 몇 프로 할인 써붙이는 거, 불법입니다. 사실. 뭐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자, 그런데 그 신용카드를 그래서 사용하면 좀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경감공제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에서 여기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세표준하고는 상관없어요.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 빼고 그 다음 납부할세액에서 추가로 이렇게 빼주는 항목이지 과세표준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면 아까 800만 원이 어쨌거나 정답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고 신용카드 발행 공제는 그 밑에 있는 거고 대손금은 세액만 빼주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 뭐 외상으로 팔아서 못 받게 됐으니까 억울하겠네. 대신에 과세표준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밑에 설명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매출액, 순수한 매출액. 자, 5번 문제죠. 자, 총 매출액이 1,000만 원. 매출 내누력은 이건 빼야죠. 예, 이건 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800만 원. 근데 판매 장려금 이거 아까 우리 표 있었죠? 과세표준에 포함될 거, 차감할 거. 그다음 밑에 더하거나 빼지 말 거. 판매 장려금은 전혀 과세표준하고 상관이 없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요거 2번 8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는 아시겠죠? 과세표준이 뭔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자, 6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사에 손해본 거니까 요거는 차감 항목에 있는 거죠. 지금은 포함되는 것, 더할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는 아니고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뭐예요? 요것도 매출 환입, 차감입니다. 그 다음 공급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아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요것도 차감이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요거. 자, 그 다음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한 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정답이 없는 것 같아.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라고 앞에서 강조를 했죠.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도달한 후에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과세 표준에 그대로 매출액으로 둬야 됩니다. 자, 차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감이 항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고와 납부 중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환급 이런 게 있습니다. 자, 1년에 예정신고는 2번 있습니다. 제1기, 제2기.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제1기. 그 다음에 2기는, 그 다음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확정신고, 1기 확정신고고요.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납부는 언제? 여기다 더하기 25.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법인은 1년에 4번 예정신고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법인이 아닌 경우는 1년에 확정신고에만 다 해도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요. 자, 예정신고, 일반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에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하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안 해도 일반 사업자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에도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전년도 과세 기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럼 뭐 확정신고 한꺼번에 하세요. 근데 전년도 기준이 없어. 첫 해야. 그러면 예정 신고 하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옵니다. 각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각 예정 신고 기간에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전에는 4,800, 지금은 8,000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상이 나오면 당신이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부담되니까 미리 내세요. 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갑자기 또 폐업 신고고 도망가 버릴 수가 있어서. 자, 이런 경우는 하고 그다음 주 사업장 앞에서 배웠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이런 경우는 예정 신고에 납부세액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도 징수할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그전에는 요거 한 2년, 3년 전에 2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하되 납부는 안 하고 나중에 확정 신고에 한꺼번에 해라.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실제 문제를 볼까요?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어요. 개정판을 만들면서. 요 보기에 보면 요게 30만 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요게 근데 30만 원 하면 정답이 없어요. 자, 다 맞는 게 돼 버려서 요거를 4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답이 돼 버려요. 왜냐 아까 얼마? 3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까 나왔었죠.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가시세법상 예정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시간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고요. 1년에 4번 다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 고지에서 날라옵니다. 보통 보면. 자, 근데 요거 납부 안 해도 확정 신고 때 내면 돼요. 개인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신고 다 했어. 근데 30만 원 미만일 때 40만 원은 틀린 거죠. 30만 원이 되면 맞는데 40만 원 하니까 얘는 틀린 거,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악화돼서 뭐 폐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 먹었으면 예정 신고 때 미리 내버리고 확정 신고 때는 뭐 그 전에 폐업 신고하든가.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환급입니다. 아까는 납부에 관련된 건데 환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일반 환급이다 하는 건 정상적으로 예정 신고 다 했어요. 확정 신고 다 했어. 근데 우리가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거나 매입했는데 팔리지 않아서 역전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돈이 돌아오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옛날에 한 뭐 20, 30년 전에는요, 요 환급 질질 요 조항이 없으니까 질질 끌고 왜 환급 안 해줘요 그러면 은근히 접대 바라고 뒷돈 바라고 옛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형사처벌 받으니까. 자, 30일 이내 보통 이전에 다 나옵니다. 이전에 다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시설, 식당 같은 데 만약 한다 그랬잖아. 냉장고부터 인테리어 하는데 돈 많이 나가죠. 그거 이제 돈이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거를 빨리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조기 환급이라 그래요. 저도 친구 한번 도와줘 가지고 환급 바로 받고 저한테 이제 한 잔 산 경우가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이러한 것들이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영세율은 왜 해주느냐? 해외에 수출해요. 그러면 돈 받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환급해 줄 거 빨리빨리 환급해 줘서 수출 더 해라 하는 장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조기환급 기간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에 따라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 신고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더 빠르죠. 이게 시험 문제 간혹 다 나와요. 일반은 30, 조기는 말 그대로 더 빨리 반.
15일 이내에 환급이고요. 요거는 3개월 또는 6개월 그 부가세 신고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요거는요. 매달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매월, 매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면 그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통 빠르면 막 7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자가 모자란 거 보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예요. 자, 그 다음 간이과세. 제일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죠. 그래서 앞에 지지난 시간에 요 간이과세가 4,800에서 8,000만 원 받겠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혹시 구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 밑줄 그은 거, 노란색 밑에 밑줄 그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단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의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추가로 구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요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란 뭐 기장 능력이 부족하고 영세 자영업자 뭐 기준은 뭐냐? 매출액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애먹으신 분들 공급 대가 직전 연도 작년 기준입니다. 원래 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였던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해서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고 부가세도요 일반 사업자보다 엄청 적게 냅니다. 자, 단 부동산 임대, 유흥업 여기는 좀 순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지 4,800만 원 미만 그대로 4,800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4,800만 원 이상이면 2020년까지 적용됐던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10%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적게 내고요. 자, 여기 수정할 게 조금 있습니다. 제가 밑줄 다 그어놨습니다.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그전에는 이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인데 4,800만 원이면 뭐 부가가치율 곱하고 10% 곱했더니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면제입니다. 4,800만 원 미만. 자, 그다음 요거 고쳐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밑줄 요 수정, 요거 수정. 예, 요것만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미적용까지. 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 과세자는 개인 또는 법인. 여기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납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급 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고 거기에 10%니까 여기 뭐 일반 사업자보다 굉장히 적게 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모두 다 발급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간이과세자는 자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 여기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발급을 하고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4,800면은 안 되고요. 자, 납부 면제. 자,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단 10,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은 안 낸다. 신고는 하되. 그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그전에는 이거 다 적용했어요. 일반 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식당에서 농수축산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그 별도로 또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8천만 원까지 다 봐주니까 당신네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자, 간이 부가세도 안 내고 요것도 또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미적용, 그러니까 미적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요거 그전엔 다 받았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6개월에 2번 신고하는데 법인은 4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된다. 예,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산세무 2급에서 많이 출제되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326페이지 1번. 다음은 과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미 지출 내역이다. 다음 중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닌 것. 조기 환급은 증축, 기계설비, 투자, 확장 이런 거죠. 사업설비, 확장,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 취득, 뭐 기계장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세율, 수출 장려하기 위해서 요거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창업 시에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해줬다가는요, 다 조기환급 해달라 그럴걸요, 아마. 자, 얘는 해당이 없어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입니다.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 기간 경과 후 며칠 이내 30일이죠. 조기 환급은 나누기 2, 15일. 예, 이제 머릿속에 암기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엔 이론 시험 이제 문제를 또 여러 개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착을 하니까. 자,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